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도 271페이지의 제3관 법률행위 취소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즐겨찾기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취소의 의의, 양가 1번의 취소의 개념.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 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란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하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 취소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양가를 번해 원칙적 취소와 고별되는 취소. 위에서 설명한 취소는 제한 능력 또는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만을 가리킨다. 이를 원칙적인 취소라고 한다. 그런데 민법은 여러 곳에서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취소 대상이 법률행위인 때도 있으나 법원 선고나 행정처분일 때도 있다. 뒤의 경우가 원칙적인 취소와 다름이 분명하나 앞의 경우도 취소 원인과 효과에 있어서 원칙적인 취소와 같지 않다. 민법은 제140조 이하에서 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원칙적인 취소에만 적용되며 기타의 취소에는 적용이 없다. 원칙적인 취소와 고별되는 취소를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방가를 위반해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실정선고의 취소, 부재자의 재산권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등이 그에 해당하며 그들은 공법상의 취소로는 취소라는 용어만 공통할 뿐 법률행위 취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방가를 위반해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행의 취소, 272페이지 담보유증의 취소 등이 그 예이다. 방가 3번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취소,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신생자 승인의 취소, 입양의 취소, 인지의 취소, 부양관계의 취소 등이 그 예이다. 양가 3번에 취소와 구별해야 할 개념. 방가 1번의 철회.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를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행위이다. 방가 2번 해제.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해제는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해제권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로마자 2번의 취소권. 1번의 의의 및 성직. 취소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지위는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2번의 취소권자. 법률행위 취소는 무효와 달리 일정한 자, 즉 취소권자만이 행할 수 있다. 민법은 제140조에서 취소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 의한 취소권자를 나누어 설명한다. 양가 1번의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그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양가 1번에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011년 3월 7일날 민법 개정 전에는 입법상의 잘못으로 취소권자와 착오자를 누락시켜 부득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도 그자도 포함시켜 해석하였으나 민법을 개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양가 3번에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양가 4번의 대리인. 제한능력자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다. 273페이지. 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이는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다만 임의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이 있는 경우에 그 취소권은 대리인도 아니고 본인에게 속하므로 임의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다시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대리권이 수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능력의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고유한 주소권이 있다. 그런데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자로 되어 있는 동안에만 주소권을 가지며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한 뒤에 설사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주소권이 없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은 후견권이 소멸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가로 오는 승계인, 제한능력자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취소권을 승계한 자이다.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을 나누어 보기로 한다. 방어를 변해 포괄 승계인. 상소비리나 합병된 회사와 같은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비승계인의 취소권을 승계하여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어를 이번에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다수설의 의심을 품는 소수설도 있다. 다수설인 일설은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자가 된다고 한다. 사견으로 특정 승계인을 배제할 근거가 없고 또 승계인이 보호되어야 할 경우에 있으므로 다수설을 따르기로 한다. 3번의 취소의 방법. 양가를 보내 취소의 의사표시.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행한다. 취소의 의사표시의 방식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이 있으면 그것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지 않는다. 가령 갑을 사이의 결손금 배당 채무의 액수에 확정하는 합의가 있음에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고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의사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이 하는 이상 274페이지 갑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양가를 입은 일부 취소. 법률행위 일부 취소와 달리 일부 취소에 관해서는 민법의 필요이 없다. 그렇지만 이를 인정하여야 하며 거기에는 일부 무효의 법률에 적용하여야 한다. 판례도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판례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또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또는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매매계약 체결 시에 토지의 일정 부분의 매매의 대상에서
제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에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의 매매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양가로님의 갑의 진행이 박약한 애를 꿰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수거하고 실제 둔존의 2배 이상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진 것이고 더욱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 원인이 되었던 갑의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도 미쳤으므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의뢰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일부 무효 이론과 괴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 디귿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계약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고 한 사례. 양가로 리을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275페이지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일부 무효 이론과 괴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 3번의 취소의 상대방 민법은 제142조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한다 하고 규정한다. 이것의 의미는 법률 행위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즉 계약 또는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단독 행위에 있어서 취소 의사표시는 그 특정되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A가 B에게 속아 그의 토지를 B에게 헐값으로 싸게 팔았고 그 후 B가 C에게 토지를 판 경우에도 A는 전득자인 C가 아니고 상대방인 B에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취소해야 하는가 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전자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일반으로 취급하여 140조를 적용하는 듯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취소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된다고 하거나 혹은 방가로마자 이번에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가 상대방이라고 한다. 사견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그에게 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있으면 취소는 그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그런 자가 없는 때에는 전자에 의하여 그 단독행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하고 후자에 있어서는 취소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번의 취소의 효과 양가 1번의 취소 소급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즉 소급적으로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민법 제141조 근무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무효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취소의 법률 효과를 그와 같이 하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사실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단정짓는 일반적인 간주와는 다르다. 이러한 취소의 소급적 무효 효과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나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다. 276페이지 양가 위반의 취소 의소급표의 구체적인 내용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는 무효로 되므로 그것이 채권행위인 때에는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물권행위인 때에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채권행위가 있고 그의 행위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채권행위가 취소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잃게 되는지는 법률행위 무효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물권행위를 무인행위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이 된 때에는 급부된 것이 부당이됨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다른 취소권자와 달리 제한능력자는 그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도 그렇다.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한 것이다. 현존이익이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모습을 바꾸어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필요기로 지출한 때에는 다른 비용을 지출을 면한 것이 되므로 이익이 현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익이 현존하는지에 관한 증명 책임에 관해서 제한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와 반환 청구권자에게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견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제한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증명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즉 현존이익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한능력자에 대한 이러한 특별취급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가령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취소한 때에는 141조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 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물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만 취소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에 비하여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 외에 개별 신용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되어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277페이지 심의 측에 반하지 않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로마자 3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번의 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다. 여기서 즉 추인은 취소권의 폭이이며 이러한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2번의 추인의 요건, 양가로 1번에 추인권자가 추인을 하여야 한다.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와 같다. 양가로 2번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즉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뒤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차고,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한 추인은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라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능력자 가운데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양감 3번에
당의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사해야 한다. 이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당연한 것이다. 3번의 추인 방법, 취소에 있어서와 같다. 4번의 추인의 효과, 추인이 있으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으나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다. 무효 원인이 소멸하노라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페이지 로마트 4번의 법정 추인 1번의 의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하고 있던 것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추인이 있었던 것처럼 다루는 것이다. 법정 추인에 있어서 추인은 의제된 의사표시 일종으로서 본래의 의미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법률이 법률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개념에 불과하다. 2번의 법정 추인의 요건 양가로 1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반가로 1번에 전부나 일부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 상대방이 이행한 경우이다. 반가로 1번에 이행의 청구 이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때만이고 상대방이 청구한 때에는 제외된다. 뒤의 경우에는 취소권자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가로 3번의 경계 경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대신하여 다른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이다. 취소권자가 경계를 채권자로서 하느냐, 채무자로서 하느냐는 묻지 않는다. 반가로 4번의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이다. 담보는 물적 담보이든 인적 담보이든 상관없다. 반가로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에 한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 장래의 채권을 양도는 제외된다. 그것은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가로 6번의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하거나 채무자로서 집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무자로서도 소송상 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가리군은 위의 사유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피한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를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자신이 그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279페이지 하였을지라도 법정 추인이 된다. 양가로 3번에 취소권자가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한다. 양가로 4번 그 밖에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고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3번의 효과 이들 요건이 갖추어지면 추인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그리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로마제 5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 양가로 1번의 민법 규정 및 그 취지 민법은 146조에서 취소권의 단기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확정하고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가로 1번의 취소권의 존속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을 의미한다. 판례는 이를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 결과 3년의 기간의 기산점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난 때이다. 물론 그 시점에도 취소권자가 취소를 할 수는 없으나 취소권의 소멸 시점은 가산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이다. 위의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만료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양가 3번의 기간의 성질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은 제적기간이라고 새기는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다. 법문상으로 보나 취소권의 형성권이라는 점을 보나 위의 기간이 제적기간이라고 하면 통설 판례는 타당하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양가로 4번에 취소권의 행사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항 청구권의 존속기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행을 한 후에 취소권의 행사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280페이지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 권리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학설은 제146조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로마자 2번 취소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 견해가 나누고 있다. 1설은 2설처럼 해석하면 취소권을 빨리 소멸시키고 법률 관계를 확정하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며 2설은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생각하면 1설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취소권 행사에 관한 판결은 없고 환매권 행사에 관하여 환매권 행사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취소권이 행사된 때,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